안녕하세요. 오늘은 수험생께서 메일을 보내주셨습니다. 두 통이 왔는데 한 통은 간단한 거고 한 통은 좀 장문으로 왔어요. 그래서 두 분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연락을 주신 분은 30대 후반, 중후반에 결혼도 하셨고 자녀분도 있으시네요. 그리고 현재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답니다. 7급 공무원인데 여기에 연봉을 적으셨는데 12년 차지만 생각했던 것보다 공무원 연봉이 엄청 작네요. 그래서 일단은 세무사 준비를 하고 올해 합격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궁금한 점들을 저한테 물어보셨어요. 일단은 그 고향이랑 사는 지역은 좀 다른 것 같네요. 사는 지역은 지방광역시에 살고 있고 고향은 지방인 것 같아요. 광역시와 그냥 지방의 차이인 것 같고 질문을 한 6개 정도 저한테 보내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1번, 여건상 세무사 수습을 한 경우에도 근무세무사로 취업이 가능할까요? 제가 손명수 세무사님이랑 영상을 찍은 게 있거든요. 그 세무사님이 제가 아는 분들 중에서 유일하게 세무사 수습하고 그리고 근무세무사로 한 2년 일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영상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선 죄송하지만 나이가 30대 후반 정도 됐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그냥 근무세무사로서도 일하기가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거의 나이 드신 분들은 세무사 수습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취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인데 세무사 수습밖에 못할 것 같고, 그리고 만약에 한다고 한다면 세무사 수습은 무조건 내가 개업하는 곳에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어느 정도 힘이 있고 수습에 대한 혜택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그거야 나중에 합격하고 나시면 왜 그렇게 얘기했는지는 알게 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근무세무사로 취업하기가 정말 쉽지 않다. 만약에 일하실 거라고 한다면 아는 사람 타고 들어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인맥이 없다면 사실상 세무서 수습하고 근무세무사로 일하기는 쉽지 않지만 그냥 처음부터 수습을 근무세무사로 일한다라고 한다 하더라도 정말 일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한다라고 한다면 아마 서울 쪽으로 올라가야지만 그래도 구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세무서 수습 후 바로 개업을 한다고 했을 때 업무 처리에 대해서 어떻게 배워야 할까요? 사실 말해서 업무 처리를 배우는 건 직접 해보면서 주위 사람한테 묻고 해서 배우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프로그램 다루는 거야 유튜브에 세무사랑이라고 치면 그 세무사랑 프로그램 조작하는 방법이 나와요. 거기서 강의를 듣고 하신다면 제가 봤을 때 기본적인 건 할 거고, 그리고 업무 같은 방법은 제 생각인데 내가 아무리 좋은 곳에서 많은 업무를 배웠다라고 한다 하더라도 내가 막상 개업을 했을 때는 사용하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업체가 없으니까. 업체가 있어야지만 엄청나게 어려운 걸 배운 것도 이용해보고 할 건데 이용할 기회가 한동안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결국은 배웠던 것도 다 까먹게 되기 때문에 그때 가서 다시 찾아보고 누군가한테 물어보고. 근데 신기한 게 동기들이랑 많이 친해지면 누군가 동기 한 명은 이런 걸 할 줄 알고 이런 걸 할 줄 알고 공부를 해가지고 어떻게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책 찾아보고 많이 물어보고 뭐 요렇게 해가지고 업무를 배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막상 근무세무사로 일한다 하더라도 괜찮은 사무실에 가지 않으면 그냥 기장 업무만 하기 때문에 양도나 상속이나 재산이나 그 외에 컨설팅을 한 번도 해보지 못하고 뭐 2년 3년 보내고 개업하시는 세무사님들도 꽤 많기 때문에 내가 어디 근무세무사로 일하냐에 따라 가지고 다르기 때문에 바로 개업하나 근무세무사로 일하다 개업하나 제가 봤을 때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근무세무사로 일하는 사무실이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세 번째, 개업할 지역이 또 고민이네요. 현재 거주 중이 지방광역시에 개업을 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고향으로 가서 개업하는 것이 좋을까요? 그리고 밑에다가 좀 더 이유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지금 생각한다면 저는 나를 아는 곳이 아무도 없는 그리고 인구수가 많은 곳에 개업할 것 같아요. 왜냐면 고향으로 가서 인맥으로 업체를 초창기에 땡겨온다? 근데 중요한 거는 아는 사람일수록 더 돈 받기 어렵고요. 아는 사람일수록 더 쓴소리 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뭐 있는 거 없는 거 다 해주게 되기 때문에 업무의 양은 많아지고 스트레스는 나중에 받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지인이라 한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확실하게 선을 그어놔야지만 나중에 업무하는데 편리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차라리 고향보다는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그냥 새롭게 개척해서 일하시는 게 나중을 봤을 때는 훨씬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고향이 아닌 다른 곳에 기업을 한다 하더라도 어차피 이제 회계 사무실이 코로나 이후에 뭐 직접 대면하는 상담보다는 전화 상담을 하고, 그리고 자료도 어차피 다 전산으로 땡겨오기 때문에 지역에 상관없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백령도에 업체가 있거든요. 제 주위에 살던 대표님이 어떤 이유로 백령도에 가서 사업을 하게 됐고, 그분이 소개시켜줘가지고 백령도에도 사업자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업무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팩스 보내고 메일 보내고 그리고 세분기한서 다 땡겨오니까, 그리고 웬만한 건 사진 찍어서 보내면 되니까 큰 문제는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지금 다시 한다면 전 제가 살고 있는 창원이 아닌 가까운 진주나 뭐 차라리 부산이나 이렇게 기업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고향은 좀 비추한다. 차라리 내가 뭐 열심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아무도 없는 데서 개척을 하는 게 제일 베스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조금만 실수를 한다 하더라도 고향 사람이나 아는 사람이면 이게 돌아 입에 돌거든요. 오히려 이게 더 악순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모르는 곳에서 한다면 누군가 내 욕을 한다 하더라도 전파될 일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수가 어느 정도 커버가 되지만 나중에 고향 사람들한테 그런 실수를 한다면 어느 순간 입소문이 나게 되고, 나에 대한 이미지가 당연히 실수 없이 아주 잘한다면 좋은 이미지가 되겠지만, 우리가 업무를 하다 보면 업체가 1개, 2개, 10개, 100개가 늘어나면 무조건 실수를 하게 됩니다. 저도 이 영상을 찍기 전에 업무 파악을 하다가 아주 큰 실수를 한 게 있어서 지금 사실 영상을 찍는데 마음이 편하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차라리 지금 있는 곳도 아니고 고향도 아닌 아예 뭐 다르게 서울이나 아니면 뭐 다른 광역시 요런 데 개업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와이프와 함께 일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좋죠. 그리고 와이프분이 같이 일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네요. 초기 직원 뽑는 문제도. 근데 중요한 건 만약에 와이프를 뽑잖아요. 그러면 와이프랑만 일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만약에 내가 두 번째, 세 번째 직원을 뽑는데 그 회계 사무실에 자기를 알려주고 자기를 이끌어줄 사수가 세무사님의 와이프라고 한다면 저 같으면 취직 안 할 것 같습니다. 특히 젊으면 젊을수록. 아니, 세무사 눈치도 봐야 되는데 세무사 와이프 눈치까지 봐야 된다. 그러면 아마 취직하기 싫은 회계사무실이 되지 않을까요? 근데 만약에 이것도 잘 운영하셔가지고 뭐 하신다면 배우자분 같은 경우에는 아주 큰 힘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직원들보다는 그래도 내 와이프가 좀 더 신경을 쓸 거고 실수 없이 업무를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잘만 알려주시고 같이 한다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 직원 뽑는 게 아마 쉽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다섯 번째, 흔히들 말하는 세후 1억은 보통 기장업체가 몇 개 정도 되어야 하나요? 몇 년 정도 걸리나요? 요거는 뭐 다르죠. 내가 업체가 뭐 한 50개만 들고 있다 하더라도 뭐 병원 같은 엄청 큰 사이즈 업체를 들고 있다면 뭐 1억은 금방 되시고, 만약에 작은 소상공인들을 많이 들고 있다라면 뭐 100개, 뭐 150개 정도 돼야지만 세후 1억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는 기장 업무도 있고 신고 대리 업무도 있습니다. 그 신고 대리를 맡기는 업체가 몇 개냐도 중요하고, 그리고 기장 업체의 기장료가 얼마냐도 중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11만 원 아니면 안 받고 있거든요. 수수료를 올리면 올려야지 더 낮추면 안 된다라고 해서, 그래서 상담 전화 오시는 분들이 기장료 말하면 가시는 분이 많아요. 뭐 보통 요즘 88,000원, 뭐 제가 55,000원까지 받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분명히 세무사랑 연락도 안 될 거고 관리를 받는다라는 생각이 들지는 않을 건데, 어중간한 그냥 세금 신고만 잘해주면 되는 그런 만약에 업체라고 한다면 사실 싼 곳에 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인데 세후 1억 정도 되려면 업체 한 150개 정도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인건비가 너무 비싸요. 제 생각인데 업체 100개는 좀 더 넘어야지만 그래도 세후 1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업체가 100개 정도면 직원 2명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직원 2명의 월급에 밥값에 4대 보험에 월세까지 내고 나면 사실 말해서 100개 업체의 기장료가 그냥 평달로 다 나가고, 나머지는 조종료에다가 그리고 신고대리 수입으로 1억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100개 이상은 있어야 된다 생각하고, 몇 년 정도 걸리나요? 이거는 세무사마다 다른 것 같습니다. 보통 선배 세무사님들이 3년만 참아봐라 라고 하는 게, 열심히만 하면 3년 안에 100개 정도가 모아진다라는
것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무튼 3년 정도 열심히 하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3년을 열심히 해보고,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100개까지 오르는데 1년 조금 걸린 것 같아요. 저는 진짜 운이 좋은 케이스였고 또 열심히 했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르고 본인의 노력이 얼마나 들어가냐에 따라 가지고 세후 1억이 되는 거는 1년이 될지 아니면 2년이 될지 그건 정말 다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무적으로 궁금한 게 있어요 라고 하시는데, 농업, 축산업 종사자들에게 뭐 세무적 이슈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죄송한데 제 업체 중에 농업, 축산업이 없어서 저는 그쪽으로 뭘 해야 된다라 생각을 해보지 않았습니다. 제가 사는 곳은 도시고, 도시기 때문에 농사하시는 분들을 만날 일이 잘 있진 않아요. 그리고 이게 마산이랑 가깝다 보니까 마산에서 어업 하시는 분들을 좀 만나시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뭐 매출 뭐 2억, 3억 한다 하더라도 비과세가 되기 때문에 그것만 신고를 잘 해주면 되고, 따로 기장을 하거나 뭐 이런 분은 없어요. 오히려 이런 분들이 기장을 하시죠. 그 어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물건을 받아와서 그리고 판매를 하는, 뭐 도매든 소매든 판매를 하는 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도소매죠. 그런 분들이 뭐 기장을 맡기시지, 사실 뭐 어업을 하시는 분이 맡기는 경우는 거의 없고, 아마 그렇다고 한다면 농업을 하시는 분도 비과세 요건만 받게 해주고 기장 대신 거의 신고 대리로 넘어가시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농업을 하시는 분들은 나이가 좀 많으실 거고, 세무서에서도 이제 60세 이상인가는 신고를 도와주고, 그 밑에 분들은 그냥 회계사무실 가라 하거든요, 코로나 때부터. 그래서 60세가 보통 넘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세무서에서 가면 도와줄 거고, 그리고 공무원분들이 잘 하실 거기 때문에 비과세 요건을 적용을 해서 세금이 안 나오게 해주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분들이 세무사한테 맡기시는 분이 없을 것 같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되고, 일단은 저는 배우자분이랑 일할 거라고 하신다면 그냥 배우자와 나랑 둘이서 소소하게 그냥 단가 좋은 업체들만 적게 하면서 많이 벌고 워라밸을 즐기자라는 회계사무실의 방향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와이프를 쓰고 직원을 여러 명 늘리면서 업체를 키우겠다라는 거는 사실 쉽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분은 공무원은 세무공무원은 아니시고 뭐 다른 쪽 계열 공무원이신 것 같은데, 무튼 꼭 합격하셔서 마지막에 소주 한 잔 사드리고 싶다고 하시는데, 거리가 멋인데 창원까지 오실 건가요? 오시면 제가 사드릴게요. 그래서 뭐 궁금한 거는 물어보시면 뭐 제가 답변도 해드릴 수 있고, 대신 유튜브 한번 찍으시면 되고요. 그래서 꼭 합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수험생분이 질문을 주신 게 아주 간단해요. 나이가 이분도 많으세요. 그리고 준비해보려고 하는데, 준비 과정에서 궁금한 게 뭐냐면 수습기간이 있는데 합격 후 바로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직장생활을 해도 되는 건지. 수습은 유예할 수 있습니다. 집체교육을 받고 그리고 수습을 일단 1년은 유예되는 걸로 알고 있고 2년, 3년 되는 건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제 아는 분이 이렇게 유예를 하고 했거든요. 그리고 집체교육도 아마 미룰 수 있을 거예요. 대신 동기가 사라지겠죠. 예를 들어 제가 53기인데 뭐 55기가 내 동기가 된다 하거나,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집체교육은 무조건 받는 걸 추천드리고, 그리고 집체교육 이후에 수습하는 거는 아마 연기가 무한정 되는 걸로 알고 있기는 합니다. 일단 1년을 하는 분은 받고, 제가 알기로는 무한정 되기 때문에 좀 더 다른 업무 하다가 나중에 수습 받고 그리고 개업하시면 되는데, 나이가 벌써 40대시기 때문에 뭐 몇 년 이것저것 하다 보면 50대가 되신다 하신다면 수습을 구하는 것조차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무조건 거절하지 못하는 세무서 수습을 가야 되고, 세무서에서도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지만 뭐 일단 나이가 좀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합격한다면 세법전사님한테 수습을 거쳐도 되나요? 라고 하는데, 저는 수습 세무사 뽑지 않습니다. 그 정도의 규모도 아니고, 제가 유튜브를 하지만 저는 다른 영상에서도 말했지만 저는 뭐 잘 나가는 세무사는 아니고 그냥 소소하게 밥벌이 정도 하는 그런 세무사이기 때문에, 사실 뭐 유튜브도 그냥 도움을 드리고 제 개인적인 다른 사유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하면서 저도 힘을 좀 얻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수습 뭐 뽑지 않습니다. 대신 이름은 걸어두고 그냥 수습을 했다라는 거 인증을 받게 해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뭐 수습을, 이건 편법이긴 한데 수습을 하지 않는데 도장만 찍어가지고 서류만 제출해서 아무것도 일하지 않고 그냥 수습만 넘기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야지만 나중에 내가
바로 언제든지 개업하고 싶을 때 개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는 뭐 도와드릴 수 있는데 이게 편법인가? 그건 정확하게 모르겠네요. 어쨌든 그렇다고 보시면 되고 오늘은 2명의 수험생의 질문을 답해드렸습니다. 두 분 다 나이가 조금 있으신데 이번에 시험 합격하셔서 꼭 파이팅 하시고 좋은 소식 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또 다음번에는 다른 영상으로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